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현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될 건데요. 고지혈증의 고자는 다 아시다시피 높을 고자입니다. 지는 지질 또는 지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혈, 이건 다 알겠죠? 피입니다. 피 안에 지방, 지질이 많다, 높다 라고 하는 것이 고지혈증입니다. 지질이란 무엇인가? 지방, 지질 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지질이 조금 더 넓은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우리가 지방 하면은 되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지방 하면은 내 몸에 지방이 많다. 요즘 지방이 좀 많아져서 살이 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몸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 이 지방은 아주 중요한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이 지질의 역할, 지방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질의 역할은 첫 번째 세포막 구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몸은 전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반드시라고 모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생명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데요. 이 세포에 막을 구성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호르몬을 신호를 전달하는 호르몬을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 신경세포의 중요한 구성이 됩니다. 이 그 신경세포의 신호를 전달하고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 전체를 관여를 할 수 있고요. 몸 안의 에너지로도 작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화액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질이 이러한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지질이 너무 몸 안에 과도하게 된다면 이렇게 혈관의 벽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여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냥 좀 뿔뚝 나와 있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뿔뚝 튀어나온 요것을 이제 동맥경화, 죽상경화반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안에서 이렇게 얌전히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게 이제 점점점 일단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쌓이게 되고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안에 있는 지방, 지질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세포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약하게 만들고요. 이 약해진 혈관벽이 이 죽상경화반이 툭 하고 터지면서 어떤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의 한 대표적인 연구인데요. 몸 안에 피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장 혈관 사건이 이렇게 쭉 같이 비례해서 늘어난다 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있으면 뭐가 문제냐? 첫 번째, 우리가 풍이라고 하죠. 중풍. 이제 의학적으로는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머리로 가는 혈관의 동맥경화증과 연관되어 있고요. 심장에도 혈관이 있습니다. 이 심장의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협심증을 일단 일으킬 수 있고요. 더 심한 사건은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텐트를 넣거나 수술을 받거나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말초로 가는 혈관, 예를 들어서 대동맥, 그리고 하지로 가는 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는 피가 흐름이 약해지고 하지에 허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동맥류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이제 혈관벽을 약하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뿔뚝 튀어나오게 되고, 이 뿔뚝 튀어나오게 한 게 끝이 아니라 이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은 이렇게 혈관을 약하게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콩팥도 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이 심한 사람들은 콩팥 기능이 나쁠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나쁜 놈이죠, 아주. 심장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으로는 2위입니다. 그렇지만 이 암종 같은 경우는 뭐 위암, 대장암, 폐암 등등등 다양한 암을 모두 다 하나로 뭉뚱거려서 암
이렇게 하고요. 1입니다. 사망 원인에. 하지만 어떤 그 단일 질환, 장기의 질환으로는 심장 질환이 1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2, 3위 정도 남녀에 따라 약간은 다르지만 뇌혈관 질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내혈관, 결국은 혈관 질환이거든요. 이 혈관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변화인데요.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이렇게 요 주황색인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체형이나 식습관이 서구화가 많이 돼 있고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혈관의 그 찌꺼기, 지방 찌꺼기가 계속 노출돼서 쌓이게 되고 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런 질환을 한 번쯤 맞거나 또는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심장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로는 나이가 남자 여자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요 정도 나이 이상이 되면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간다. 가족 중에 이른 나이에 심혈관 질환이 있었다. 또는 나는 고혈압이다. 고혈압의 기준은 140에 90 이상 또는 고혈압 약을 현재 복용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되고요. 흡연자의 경우에도 심혈관 질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지혈증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고요. 고지혈증 유병률을 보시면요. 요 그래프가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2007년과 비교하면 2020년에 2배 이상 넘었습니다. 유병률 자체가.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면 더 잘 보이는데 2배가 넘었습니다. 즉 고지혈증은 굉장히 많다. 실제로 4명 중에 1명 정도는 고지혈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혈증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왜냐하면 지질의 경우에는 대부분 높으면 안 좋은 것 같지만 특정 콜레스테롤, 예를 들어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경우에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되게 착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라는 말이 이 단어를 전부 다 포용할 수가 없죠.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상지질혈증,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총 콜레스테롤 240, 저밀도 콜레스테롤 160, 고밀도 콜레스테롤 남녀 조금 다르지만 40, 50, 중성지방 20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 범위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계치라는 것을 둬서 이 정도는 식습관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해 줘야 된다라는 기준도 따로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꽂으라, 치료에 타겟이 되는 것 주 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현재로서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주로 조절에 타겟이 됩니다. 이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치료는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뉘겠는데요. 생활습관 개선, 약물 치료고요. 생활습관 개선은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식이 조절을 하거나 체중을 감량하고 비만이신 분들은, 그리고 금주를 하는 것, 이러한 4가지가 주요 요소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이상지질혈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노력을 철저하게 한다면 꽤 많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나 약 안 먹고 싶어요. 일단 운동이랑 식습관 개선하고 술 안 마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거의 열의 아홉은 똑같습니다. 이거 바꾸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가 결국은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물 치료는 이렇게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하게 쓰는 5가지를 지금 명시해 뒀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어려우신데 하나씩 이제 한글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얘기 드리기 전에 위에 3가지는 콜레스테롤을 주로 떨어뜨리는 약이다. 밑에 2가지는
주로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것이 바로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스타틴은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약, 치료 이런 중에서는 가장 근간이자 현재 핵심이 되는 약입니다. 작용 기전은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자체를 억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강도가 있는데요, 이 감소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고강도, 중강도, 그 다음에 저강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어떨 때 고강도, 중강도, 나는 저강도가 필요한가요? 고강도가 필요한가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 사람이 가진 심뇌 혈관의 위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심장 혈관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다. 이런 분들은 위험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떨어뜨려야 될 목표 수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수,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고강도 콜레스테롤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 질환도 없고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우연히 발견해서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떨어뜨려야 될 목표 자체가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느슨하게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강도로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의 주 효과는 총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요. 이제 주로 치료의 타겟으로 보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이제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나쁘다고 하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치료의 타겟입니다. 이것을 감소시켜 주고요. 부수적으로 중성지방도 한 10에서 20% 정도 감소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약은 단순히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증을 좀 줄여주거나 항산화 작용이 있다거나 또는 아까 말했던 동맥경화, 다른 말로 죽상경화반이 툭 하고 터지지 않도록 좀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을 먹으면 내가 콜레스테롤이 감소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가져갈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은 관상동맥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사건을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사망 위험도 감소시켜 줄 수 있고요. 뇌졸중을 감소시켜 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혈관 사망을 감소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뇌졸중이나 심장 혈관 질환의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 역시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잠재적으로 내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이 신경세포에 신호를 전달하고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물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이거를 인위적으로 약으로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은 뇌 신경세포에 영향을 좀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의학자들도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요. 이제 가정을 했었죠. 이런지는 않을까.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뇌 인지 기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이 지어져 있고요. 실제로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환자에게서는 오히려 뇌 인지 기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흔합니다. 스타틴을 먹으면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 정도로 간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요. 특히나 이 간이 완전히 기능 부전에 빠지는 그런 진행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스타틴을 처방하는 의사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 간 수치를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슈, 이것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뭐 찾아보거나 알아보셨을 수 있는데요. 당뇨 위험이 상승하더라. 이 약을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더라. 난 이 약 안 먹겠습니다. 당뇨가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상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간 상승한다라고 저희가
인정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는 용량이 높은 아주 고강도의 스타틴 약에서 위험이 좀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중등도 강도의 경우에는 1년에 0.1%, 고강도의 경우에는 1년에 0.2%, 즉 고강도 스타틴을 먹으면 1000명 중에 2명 정도 당뇨의 발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것도 1000명 중에 2명이 내가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생각해서 나 안 먹으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고위험군, 고강도 스타틴, 고용량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이 심혈관 질환이 사실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거든요. 이러한 심혈관 질환 고위험 환자에게서 이런 당뇨의 아주 조금 발생 위험이 약간 상승하는 게 더 위험한가? 아니면 그래서 이 약을 안 먹고 있는 게 더 괜찮은가? 아니면 이 약을 그래도 당뇨 위험 조금 상승하는 걸 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조절하는 게 더 안전한가? 보게 되면요. 약을 먹는 게 훨씬 이득이 큽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서 당뇨가 무섭다고 이 약을 꺼릴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필요 없는 환자에게 너무 세게 강하게 치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전달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부작용은요, 근육통, 근육 관련 부작용입니다. 이게 가장 흔합니다. 이 약을 먹었더니 양쪽 허벅지나 종아리, 양쪽 어깨, 팔다리가 쑤시다, 몸살 하듯이 아프다 라고 하는데요. 가장 흔하고 10에서 15%, 좀 더 높게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20, 30%까지도 보고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약 치료 안 할랍니다. 이것보다는요, 일단 약을 일시 중단해도 되고 용량을 감소시키면 대부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고요. 근데 아주 드문 이 근육이 녹아버리는 정도의, 파괴되는 정도의 횡문근 융해증은 이게 발생하면 심각할 수 있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전하게 드실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제티미브라고 하는 약입니다. 말이 어렵죠. 장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요. 단순히 우리가 먹은 것뿐만 아니라 담즙으로 분비된 콜레스테롤이 일부 이제 상당수가 재활용되기 때문에 그 재활용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죠. 즉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억제해서 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농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약이고요. 주로는 이제 스타틴 약에 추가해서 병용요법을 쓰게 되고요. 스타틴을 아주 저강도로도 부작용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단독으로 써볼 수도 있습니다. 주 효과의 경우에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15에서 20% 정도 떨어뜨린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에게 주는 효과, 영향은 어떤 것이냐? 스타틴과 병용하게 된다면 심혈관 사건이나 사망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말이 어렵습니다. PCSK9 억제제라는 것인데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해를 촉진시키는 것인데요. 이 약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앞서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릴 나머지 4가지 약은 전부 다 먹는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은 현재까지는 먹는 약은 없습니다. 시판되는 약 중에 주사약입니다. 2주, 이제 제품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2주, 한 달 간격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자가 주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허벅지나 배 이렇게 혼자 2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자가로 주사를 맞는 그런 약입니다. 주 효과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60% 감소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앞선 2가지 약보다 훨씬 효과가 크고 우월합니다. 이 주사를 맞게 되면은 떨어지지 않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타겟까지 거의 대부분 다 도달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감소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하고요. 따라서 이 약을 맞으시는 분들은 주로는 심혈관 사건이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잘 안 떨어질 때 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자에서 혈관 사건이 감소한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부작용으로는 주사 맞은 부위의 발적이나 가려움이 보통 이제 대부분의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콜레스테롤의 목표치는 얼마냐? 이게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고요.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관상동맥 질환자의 경우에는 55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낮습니다. 목표가. 각 환자가 가진 위험도에 따라서 이 목표치가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거의 뭐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은 중풍 뇌졸중이 있거나 말초동맥 질환이 있거나 당뇨인데 유병기간이 10년이 넘었거나 위험인자가 좀 있거나 아니면 당뇨로 인한 표적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7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 당뇨지만 길지 않고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100 이하가 목표. 그리고 위험인자, 다른 질환 없이 위험인자만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 하나 이하인 경우, 이렇게 쭉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목표치가 상이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먼저 각 환자가 이제 위험군이 있겠죠. 자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목표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타틴을 먼저 투여하게 되고요. 목표에 도달했냐? 아니요 하면은 스타틴의 용량을 올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강도. 그러고도 도달 못했다. 그러면은 에제티밉을 추가하게 되고요. 그러고도 도달 못했는데 너무 위험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런 주사제까지 써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 마지막으로 거둔 얘기 드릴 만한 주제인데요. 제가 3, 4년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안 된다라는 유튜브가 굉장히 유행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었습니다. 고지혈증 약 의사들이 마구 처방하고 있는데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유튜브를 봤습니다. 대부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바로 이 연구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잡지에 나온 결과인데요. 이거 관찰입니다. 사람을 어떤 중재를 가하지 않고 그냥 관찰만 한 겁니다. 쳐다만 본 건데 저밀도 총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망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너무 높아도 사망률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낮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약을 함부로 처방하고 있는데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이런 약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치료를 받지 않는 건강자, 대부분의 건강인이죠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망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치료를 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높으면 이렇게 사망 위험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심장 혈관으로 인한 사망이 낮으면 안 올라가고 높으면 주로 올라가고요. 암으로 인한 사망이 여기 그 무엇보다도 쭉 올라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앞에 이 해석을, 즉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몸에 해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이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영양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잘 못 먹고 항암 치료, 그리고 동반된 감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근육이 분해되고 영양이 잘 쌓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잘 못 먹고. 그런 분들은 이런 콜레스테롤이 쭉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사망 위험이 높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들,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들은 오히려 심혈관 위험이 높아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위험 외에 다른 요인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적절한 콜레스테롤 치료 약제를 이용해서 또는 이제 고지혈증 약제를 이용해서 고지혈증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심근경색이나 중풍 뇌졸중 또는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의 고통으로부터 그런 위험을 감소시켜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